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코인. 자, 다시 한 번 더 3,000원대로 올라서 줬어요. 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는 두 개 있습니다. 여기 링크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링크는 두 개 있어요. 모바일과 PC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시면 모바일이고요. 또 컴퓨터를 보시면 PC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가장 필요한 시기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빠른 정보는 누구다? 바로 파일코인 뉴스다 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이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서 꼭 정보 받고 같이 이런 어려운 장 같이 이겨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 3,000원을 돌파했다가 살짝은 또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지만 계속 갑니다.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3,005원을 찍었어요. 저가는 2,985원, 그리고 지금은 3,003원입니다. 0.27.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다가 쭉 끌어올리다가 다시 또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가요. 제가 오전부터 또 오후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하나, 둘, 이틀 동안 끌어올렸던 이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도 물량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단기로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뭐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끌어올리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눌렸던 것도 뭐 때문에? 기각이었죠. 눌렸던 것은 기각으로 인해서 눌렸던 부분인데, 그것을 반대로 가는 항소에 대한 철회가 있었기 때문에 연 이틀 좋은 흐름이 쭉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항소 철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법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대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종료는 이 토레스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말을 했던 거죠. 이 내가 기각을 하는데 2차였잖아요. 이때가 1차였고 1차 때 기각, 또 2차 때 기각을 했고 함으로써 어떤 이때는 절차상의 오류라고만 말을 했는데, 절차상의 오류 다시 한 번 더 제출하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너희들이 항소를 취하를 해라. 취하를 하든 아니면 나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라 라고 했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고 바로 항소 취하로 갔습니다. 이제 같이 항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뭐 제출하든 안 하든 이것은 이제 뭐 양측 문제인데, 제출하게 되면 이제 기각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기각을 시킬 이유가 없고 이런 부분이 승인될 확률이 큰데, 여기서 리플은 벌금을 줄었던 5천만 달러 그냥 이거 아니라 1억 2,500만 달러 토레스 판사가 판단을 했던, 판결을 내렸던 이런 부분에 이것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XRP로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커졌다. 이 얘기는 XRP로 낸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떤 것으로 간다? 바로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벌금 자체도 에스크로로 지금 이미 입금을 해놓은 상태인데, 리플 CEO가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더 낼 수도 있어 하면서 이것을 더 내고 더 받고 싶으면 XRP로 받아라 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비축 자산으로 들어갈 확률은 더욱더 높아져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비축 자산 비트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기각됐던 이 부분도 벌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미 정부의 하나의 액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이제 법으로 종료가 됐잖아요. 법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법 종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종료가 되면 이제는 IPO가 나옵니다. IPO를 준비한다 했으니까 나오겠죠. IPO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클 이 USDC 발행사 서클에 이 IPO 준비하고 성공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70억 달러를 목표가로 갔는데 그 이상을 갔죠. 250억 달러, 거의 300억 달러를 유치를 했어요.
자금이 들어온 거죠. 서클에. 이것을 본 XRP CEO는 우리가 서클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IPO를 준비를 더욱더 서두르겠다라고 했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IPO가 원래는 내년 정도로 좀 계획을 잡고 있었던 XRP였는데 이게 가장 빨리 시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서클의 영향을 받아야겠죠. 서클이 지금 한참 뜨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편승을 해서 인기에 편승을 해서 XRP 자체도 IPO를 준비한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서클에 대한 후광을 또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XRP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이 기관 유입 자금의 유입이 상당할 것이다. 유동성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IPO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XRP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클의 성공을 바라본 많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XRP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욱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있고 이 법적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이 또 기다린다? 바로 ETF까지도 연기되었죠. 이게 10월 달까지 10월 달로 연기가 되었는데 이게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 가능성까지 높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리플은 자고로 7월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흐름상 상당히 좋았던 리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7월이 시작이 되고 나서 12월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여기서 수익을 좀 돈 좀 만지겠죠. 돈 좀 만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리플 CEO가 또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 CEO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 또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 CEO가 XRP 보유자에게 74%가 옳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리플 랩스와 SEC 간의 수년간에 걸친 법적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또 리플의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의 커뮤니티 복능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또 이 디지털 에셋 데일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갈링하우스가 리플이 소송을 종결할 것이라는 투표를 한 5천 명 이상 응답자 중에 74%가 소송이 종결될 것이다라고 이게 다 맞았다라고 이 부분 맞았다라고 갈링하우스가 지금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링하우스의 지금 말이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소송 배경을 보면 6월 26일 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어, 리플과 SEC 간의 재계 공동 소송을 기각하면서 5천만 달러 벌금을 감면하고 또 리플의 기간 엑셀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취소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어요. 자, 이 법원의 제한된 조건을 승인하지 않았고 또 원래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금지 명령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리플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남겼는데 항소를 계속하거나 항소를 완전히 철회하고 기존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리플은 어떤 것을 선택했다? 바로 후자를 선택했죠.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하지 않고 항소를 처리하고 기존의 판결 1억 2,500만 달러 낼게. 그리고 기관의 판매 금지 그래 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관 판매 금지 제가 어제였죠. 어제 이 기관 판매 금지에 대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태클만 안 걸면 된다? SEC가 태클만 안 걸면 된다. 얘네들이 이걸 걸고 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갈 수 있어요. 토레스 판사가 판사가 판결 내렸다 하더라도 이게 이 SEC가 여기 주기 때문에 SEC가 이거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태클을 걸지 않는 한 이 기관 판매에 대한 연구 이 집행 조치는 이제는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더군다나 SEC와 리플은 이미 합의를 본 상태예요. XRP와 SEC는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XRP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런 여론조사들은 이 여론조사가 74% 이상이 나왔던 부분이 또 두 가지 경로의 커뮤니티 제시했고 74% 리플의 소송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판결 직후에 이 갈링하우스는 X에서 회사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발표하면서 커뮤니티의 기대를 확인시켜 준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리플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이제는 종료가 되었던 부분이죠. 리플의 전환점을 봐요. 이 4년 반에 걸친 사건에 대한 중추적인 해결을 의미했고 또 법원은 양 당사자 간의 모두 규칙 바로 60B에 대한 따라서 최종 판결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청을 기각했어요. 또 토레스 판사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증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전 발견의 금지 명령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고 또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이 결정을 폐기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 법원이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뭐 역시 판결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이전 소송, 공동 소송이 기각되었던 부분, 또 이 정정과 함께 신청서 다시 제출한 후에도 이 기각이 되었던 부분이 법원은 이것을 납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판결 그대로 쭉 연결되면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또 리플과 XRP의 다음 행보를 보면 이제는 리플은 법적 싸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성장을 우선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장을 우선시한다. 얘기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IPO를 준비할 것이고 여기에 ETF 출시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것 또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주 목표 중에 하나가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죠. 그러니까 가치, 바로 실제 사용 사례입니다.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코인, 거의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코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은 다 투기성이 짙죠. 투기성이 짙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고, 뭐 딸려면 많이 딸 수 있는데 잃으려면 확 잃어요. 그러니까 이런 투기성, 실제 사용 사례가 거의 없어요, 우리 코인들은. 하지만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이고, 그래서 제가 가치에 투자하셔라 라고 몇 번이고 강조해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제는 가치 인터넷에 구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리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층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리플 창업자가 이 크리스 아슨이죠. 이 공동 창립자가 XRP가 첫날부터 더 나은 비트코인이 될 예정이었다고 이렇게 또 밝혔어요.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서 이제 마무리 짓게요. 리플의 이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슨이 이런 발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XRP 초기 목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 암호화폐계 평론가 샤이프 온 X에 따르면 이 라슨이 처음에 우리는 더 나은 비트코인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만들었다? 바로 XRP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발언이 디지털 커뮤니티 내에서 토론을 빠르게 재점화시켰고, 또 이 XRP의 원장과 또 블록체인 화폐 영역에서 리플의 전체 추세에 대한 초기 추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고, 또 라스는 이 XRP 원장을 개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데이비드 슈워츠, 또 제드 맥켈레업, 또 아사 브리토 등이 리플을 개발 직후에 리플에 합류를 했고, 또 이게 비트코인의 주요 단점, 즉 낮은 처리 속도, 광범위한 에너지 소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을 이뤄냈죠. 또 라슨의 요점이 이 새로운 기술의 전 세계적인 실용적인 금융 적용을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에 설정하는 것이었고, 또 이 접근 방식이 바로 리플의 이 저렴하고 빠른 국제거래에 촉진하기 위한 XRP 의존하면서 또 엔터프라이즈 도구를 개발하도록 했던 부분. XRP가 또 주요 경쟁 은행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의 협력,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은행들, 또 주요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다 맺고 있는 게 XRP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스위프트의 점유율이 상당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스위프트의 점유율 14%를 5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CEO가 직접적으로 말했죠. 이 14%만 돼도 리플의 이 가치는요, 어마무시하게 갑니다. 이 스위프트는 다들 뭐 해외 송금도 보내보셨고 또 받아보셨겠지만, 우리가 항상 은행 코드를 집어넣어요. 이 스위프트 코드. 은행 코드를 집어넣으면서 송금도 받고, 그리고 송금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느리죠. 우리가 저도 역시도 하루 3일 정도, 이틀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길게는 한 3일 정도 뒤에 받았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리플을 이 은행이 사용함으로써 가장 빠른 처리 속도와 또 수수료까지도 싸죠. 스위프트는 수수료도 비싸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는 이 전통적인 금융권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 리플 원장이 여전히 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나와요. 10년 이상 지난 후에도 XRP 원장이 창립 목적에 따라서 계속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오늘날의 이 업계에서도 가장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블록체인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1세대 코인이잖아요. 리플이 1세대 코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게 리플이에요. 리플. 이것을 또 무시하면 안 되죠. 리플 원장은 이 결제 이외에도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 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2분기 내로 이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 이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또 자산 토큰화 RWA, 또 스마트 계약 컨택트 사업까지도 이 지원을 도입을 해 왔고, 이런 변화가 기술이 새로운 요구 사항을 관련하면서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제 리플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뭐 ETF 나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리플이 끝나는 거 아니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리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유가 되시나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한 번 더 추천을 드려요. 리플이요 더욱더 크게 움직일 것이고, 환간에는 10달러가 간다, 10달러는 우습게 가고 뭐 1000%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 이씨 가는 거 없이 가는 건 틀려요. 그래서 정보를 꼭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현재 또 이 테스트 중인데, 이 라인을 테스트 중인데, 이 라인을 테스트 후에 여기에서 올라서 줘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또 이 종가 마무리까지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는 리플은 완벽한 추세 꺾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런 정보를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보방에서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비중입니다. 뭐 제 영상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매번 들으시죠. 그리고 정보방 계신 분들도 매번 들으세요. 비중 좀 나눠서 들어가세요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비중 정말 중요해요.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여기에 또 잡아드리는 것은 구간을 잡아드릴 겁니다. 두 가지를 잡아드릴 건데, 자, 비중을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드머니죠. 시드머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시장은 이렇게 가요. 오늘 리플만 봐도 눌렸다 가고 눌렸다 가고, 이렇게 눌림목이 항상 나오면서 이동합니다. 이런 눌림목이. 이런 눌림목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략해 들어야죠. 공략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 하루짜리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2,800원대까지 내려온 적도 있었죠. 이런 걸 공략해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수익권은 상당하죠. 이런 걸 잡아 드리니까 정보를 받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현금 확보 해놓았다면 이렇게 눌림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단가 낮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까지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는 거고요.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비중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 구간. 매수는 저점 매수죠. 매도도 고점 매도입니다.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비중과 구간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링크는 두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모바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컴퓨터로 보고 계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크게 챙기시면 된다. 수익 뭐 또 눌릴 때 같이 대응해야죠. 같이 대응 대처 이런 것도 같이 저랑 하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다 가져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도, 이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죠. 누구보다 빠른 뉴스, 그리고 누구보다 정확한 뉴스, 바로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